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달인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BHI가 되겠습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주말에 유료 회원방을 지금 오픈했습니다. 관련돼서 지난주에 이제 처음 방송했었는데요. 주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우리 주식 농부님들을 위해서 종목 분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최근에 이제 다시 또 쇼츠도 찍고 있죠.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주말 같은 경우 토요일, 일요일 이용해 가지고 저희 유료 회원방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경제지표 발표 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제 최근에 뭐 금리 인상 관련된 그런 내용도 있고, 금리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CPI, PPI, GDP, 근원 CPI, PMI, 주택지표, 건설지표 상당히 많잖아요. 그 관련된 내용을 다 이렇게 챙기시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말을 이용해 가지고 그걸 깔끔하게 정리해서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경제지표 발표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심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조금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종목을 분석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3만원입니다. 3만원이기 때문에 3만원 하면은 큰돈이라면 큰돈일 수 있겠지만은 3만원 투자하셔가지고 300만원 벌어가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활용하시라고 제가 이제 유료방을 오픈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BHI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내용 보면은, 자, 신한울 원전부지 공사 재개, 원전 생태계는 정상화 수순이다. 여기서 체크포인트 하나, 해외 원전 수주 본격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두 번째, 신한울 원전 개발 사업 실시 계획 승인으로 국내 원전 생태계 정상화 수순이다. 여기서 리스크 요인인데, 리스크 요인은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 지연, 국내 건설 허가 지연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리포트 제목인데요. 원전과 LNG 발전의 성장 수혜라는 제목이고요. LNG 복합 화력 투자 증가로 HRSG 수주 증가 추세이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 및 해외 원전 수출에 따른 보조기기 수주가 기대되고 있다. 실적 성장의 근거로는 첫 번째, HRSG의 해외 공급 물량 확대, 두 번째, 발전소 관련 보조기기 매출 증가가 견인할 것이다. 21년도에 염가 수주분은 작년에 대부분 인식이 되고, 올해부로 매출 인식되는 부분은 마진율이 높은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여기서 이제 HRSG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HRSG란 건 이제 배열 회수 보일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열 회수 보일러? 이게 무슨 의미지?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최근 아니죠. 이제 과거에 보시게 되면은, 그 보일러 선전할 때 보면은, 그 두 번 데우는 보일러를 한다고 들어보셨죠? 한 번 이렇게 보일러가 이제 열을 사용하고, 그 다음 한 바퀴 더 돌린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바퀴 더 돌리는 그런 보일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RSG, 우리나라 말로는 배열 회수 보일러라고 합니다. 관련돼 가지고 글로벌 1위 기업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이슈를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폴란드 원전 개발 참여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 아까 앞에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리스크 요인으로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 지연이다. 이런 리스크가 요인이 있었는데, 최근에 7월 13일입니다. 최근에 이제 나왔던 내용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폴란드 원전 개발 참여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5월 9일날 나왔던 내용 이슈인데, LNG 도매 시장 민간 개발 세계 1위 LNG 독점 기술이 부각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이죠. 이제 추세적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지지대 같은 경우는 9,918원, 9,900원이 되겠고요. 자, 저항대 같은 경우는 11,000원이 되겠습니다. 9,900원, 지지
9,900원의 저항대가 되겠죠. 현재 9,900원 밑에 있기 때문에 1차 저항대는 9,900원, 2차 저항대는 11,000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지지대 같은 경우는 자, 8,900원 되겠습니다. 자, 8,900원의 지지대, 1차 저항대 9,900원, 2차 저항대 11,000원. 그 위 구간이 되게 되면은 신고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 종목을 핸들한 수급 같은 경우는 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사고 있는데 조금 더 이제 기관이 조금 더 세게 들어오죠.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외국인 같이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기관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가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관이 아까 핸들링 한다 했는데 외국인이 한 달 동안 13만 4천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13만 4천 주를 순매수하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괜찮다. 수급적으로 양호하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도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지금 전환이 됐다. 외국인 그렇고요. 자, 기관 같은 경우는 어떠냐? 기관 같은 경우는 계속 순매수했다가 최근에 또 차익실현 하고 있습니다. 이 물량이 이제 36만 9천 주, 20만 7천 주기 때문에 적은 물량은 아닙니다. 한 달 합계로는 28만 8천 주 순매수하고 있지만은 자, 기관이 최근에 이틀 동안 강하게 좀 매도를 하고 있다. 누가 매도를 하고 있느냐? 자, 금투, 투신, 사모펀드가 매도를 하고 있다. 차익실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고점 찍고 내려왔잖아요. 다시 8,900원의 지지대 확인해 가지고 다시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진다 그러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고점 찍고 내려왔다는 게 조금 약간 의구심이 든다. 약간 뭐라 해야 되죠? 약간 조심스럽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신용비율은 0.5%. 이 정도면은 상당히 양호하죠. 신용비율을 보는 이유는 고점에서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 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을 해서 반대매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신용비율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올 봄에 어떻습니까? 올 봄에 처음에 8종목, 나중에 2종목이 급락을 했잖아요. 하한가 나오고 물론 CFD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은 추가적으로 하락한 이유는 바로 신용에 대한 반대매매 물량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150 밖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매도는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자, 기본적 분석으로 들어가서요. 자, 최대주 지분율 보시게 되면은 최대주주가 지분율이 56%입니다. 이 정도는 상당히 양호하죠. 이게 이제 최대주 지분율을 보는 이유는 책임경영 확인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임경영이 뭐냐? 책임경영인데 책임경영이 과연 뭘까요? 책임경영은 딱 그거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회사가 성장을 하면서 최대주주도 같이 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책임경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회사를 키워가지고 최대주주 자산이 같이 올라간다. 그러면 책임경영이고요. 책임경영이 아닌 건 어떤 거냐? 내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회사를 이용하는 거죠. 완전 차이가 나죠? 회사를 키우면서 최대주주 자산이 올라가게 되면 책임경영이고, 책임경영이 아닌 거는 회사를 이용한다는 거죠. 최대주주가. 그래가지고 고점에서 최대주주가 차익실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사주를 매각한다든지 아니면은 고점에서 뭐 CB나 BW 같은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이런 걸 내보냅니다. 그게 바로 책임경영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 대형주는 20% 이상, 중소형주는 30% 이상이 돼야만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최대주 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대형주하고 중소형주와 구분은 어떻게 되냐? 자, 코스피 기준으로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가 대형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코스피 100위의 시가총액 얼마냐? 약 3조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3조 원부터는 20% 이상, 3조 원 미만은 30% 이상 최대주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일을 하느냐? 뭐 대부분 다 아시는 회사죠. 발전소에 들어가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자, 발전기 자재 전문 기업이다. 주된 고객으로 한전을 비롯한 전력회사 및 발전사업자, 대형 건설사, 포스코를 포함한 제철회사 등이 있다. 동사의 제품 품목으로는 보일러, HRSG, BOP 등이 있다. 아까 HRSG 아셨죠? 배열 회수 보일러. 두 바퀴 도는 열을 2번 회수하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AMEC, 포스터,
휠사와의 기술제를 통해 발전소용 보일러 및 HRSG의 설계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쭉쭉 넘어가서 2020년 HRSG 원천기술 인수로 수주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외 노후 화력발전소 성능 개선, 교체 시장 및 신규 LNG 발전 시장 진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이슈는 신한울 원전 관련된 내용이고, 두 번째는 LNG 복합 화력발전, 세 번째는 HRSG.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자, 재작년에 2021년도에 매출액이 2,300억에서 작년에 3,300억으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306억 적자에서 작년에 81억 흑자 전환됐고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346억 적자에서 작년에도 191억 원 적자였습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은 작년에 7억 원 영업이익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16억 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지금 밖에서 가장 많이 지금 강조하는 게 뭡니까? 원전 수주죠. 원전 수주, 해외 원전 수주.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전반적으로 흑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81억 원 영업이익 흑자인데 올해 1분기에 벌써 16억입니다. 단순 계산해서 16억 곱하기 4분기 계산하면은 64억이잖아요. 대략 한 70억 원 정도 영업이익 계산되는데 제가 봐서는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다분하다라는 거 보고 있습니다. 자, 부채 비율은 807%. 상당히 높네요. 유보율은 207%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튼튼하지 않은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영업이익이 적자가 이제 계속 나왔었잖아요. 당기순이익도 적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채 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EPS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적자니까 그렇고, BPS는 189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EPS를 지금 계산해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분기 실적 EPS가, 분기에 EPS를 계산해 보면은, 단순히 계산하면 29억이잖아요. 자, 계산하기 쉽게 30억 계산하죠. 30원. 30원으로 계산해 볼게요. 30원이면 3, 42, 120원이 되겠습니다. 자, 120원이면은, 이 종목 어떻습니까? 120원이면은, 3, 42, 볼까요?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9,500원. 자, 9,500원 나누기 120원. 뭐, 뻔히 나올 것 같지만은, 자, PER로는 약 한 80배 가까이 됐다. 물론 이제 80배라는 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턴어라운드 한다는 게. 이게 왜 턴어라운드냐? 아니, 작년에도 영업이익이 흑자였는데 무슨 턴어라운드냐? EPS 계산은 당기순이익으로 계산합니다. 영업이익으로 EPS 계산하는 게 아니라 당기순이익으로 EPS 계산한다. 그렇기 때문에 2년 연속 적자에서 올해는 흑자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1분기보다는 2분기, 2분기보다 3분기, 3분기보다 4분기가 갈수록 조금씩 실적은 더 양호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자, 마지막에 유상증자를 한 게 없네요. 상장된 이후로 2005년 상장된 이후로는 유상증자한 거 없습니다. 하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재무적으로 튼튼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조금은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유상증자할 가능성은 조금 열어두시고, 왜냐하면 재무적으로 튼튼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관계사 및 연결 대상 회사로는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BHI 타이, 태국이 되겠죠. 그 다음에 BHI ENC, BHI FW, 그 다음에 이런 회사들이 있겠습니다. 전부 다 관련된 제조업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목이 현재 밸류에이션 상으로 한 80배 가까이 됩니다. 이 싼 편은 아니에요. 물론 올해를 지나서 내년이 되면은 조금 PER이 좀 저렴해질 겁니다. 그렇지만은 80배에서 줄은다고 해가지고 PER 10배로 될 수는 없잖아요. 그 정도까지 실적이 좋아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고평가 상태인 건 맞아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작년 당기순이 적자에서
2년 연속 적자에서 당기순이익이 흑자전을 한다.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걸 참고하시고,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수주, 원자력 발전 관련된, 원전 관련된 수주 관련된 이슈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BHI에 대한 종목 분석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이동 영상과 제2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3만원 투자해가지고 300만원 버시는 방법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